안녕하세요. 올해로 72세.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보낸 신경과 의사 박명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수십 년간 뇌와 기억, 나이 들매의 과정을 지켜봐 왔죠. 그런 저에게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 뭘 하러 왔는지도 자꾸 까먹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 다들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내 기억력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제게도 피부로 와닿는 시기입니다. 어떤 날은 자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한순간 멍해지는 느낌도 들지요. 그럴 때마다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이란 대체 무엇으로 지켜지는 걸까? 사람들은 흔히 나이만 탓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수많은 환자들의 삶 속에서 발견해 왔습니다. 있는 사람과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또렷하게, 아니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기억을 지켜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약이나 치료법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 속 이야기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기억력은 정말 나이 탓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헷갈려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런 말을 듣는 건 신경과 의사로서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과 전신 건강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해마의 위축입니다. 해마는 기억의 생성과 정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정보 저장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해마의 세포수가 줄고 부피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해상도 MRI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해마의 크기는 매년 약 0.5%씩 감소하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감소폭이 2배 가까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변화가 시냅스 연결의 약화입니다. 시냅스는 뉴런 간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인데 나이가 들면 이 연결고리가 점점 느슨해지고 전달 속도도 저하됩니다. 그 결과 뇌가 정보를 받고 저장하고 꺼내는 전 과정에 시간 지연과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입니다. 전전두엽은 주의력, 계획, 판단, 기억력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작업 기억, 즉 한순간에 여러 정보를 동시에 다루는 능력은 전전두엽 기능과 밀접한데 이 기능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해 60대 이후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뇌 자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입니다. 노화는 뇌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모두 뇌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결국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당뇨병은 기억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뇌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뇌 에너지 대사가 저하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52배 높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잠자는 동안 정리되고 강화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하루 동안의 기억이 해마에서 대뇌 피질로 이전되는데 노화로 인해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이 기억 저장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 결과 잊는 게 많아졌다는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해마의 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도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해마 기능을 지지하고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일부 항고혈압제 등은 노인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후 머리가 멍하다,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다면 꼭 의료진과 상의해 복용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생리적, 신경학적, 생활환경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일부러 계산기를 안 써요. 머리 써야 늙지 않는다잖아요. 이 말은 78세의 할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직접 장부를 쓰고 마트에서 잔돈을 손으로 계산하신다는 그분은 같은 또래보다 확실히 말도 또렷하고 반응도 빨랐습니다. 전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이토록 선명한 차이를 만드는 걸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흔히 뇌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퇴화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사고력을 회복하는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자극이 뇌를 가장 활발하게 만들까요? 단순한 정보 입력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를 꺼내 쓰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는 것이 훨씬 강한 두뇌 자극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입력한 정보는 금방 사라지지만 설명하려면 기억을 꺼내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과정이 뇌를 실제로 운동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 하나, 손을 사용하는 일이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심지어는 요리까지. 손끝을 쓰는 일은 뇌의 운동 피질 뿐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 조절을 맡는 편도체까지 자극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시대엔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작은 변화가 뇌의 자극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82세 어르신은 매일 신문 스크랩을 하고 중요한 기사를 손으로 필사하며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제법 정교한 단기 기억 테스트에서도 60대 평균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기억력이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성과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활동만 반복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할수록 뇌는 더욱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엔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낮엔 동네 어르신과 바둑 한 판 두며 전략을 생각하고 저녁엔 손자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 일. 이런 단순한 하루가 바로 뇌에겐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정리하자면 뇌는 머물면 굳고 쓰면 강해지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뇌를 쉬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의도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또렷하게 남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뇌를 깨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치매를 막는 약이 있다면 그건 음식이야. 제가 존경하는 은퇴한 노의학 교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식사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등 푸른 생선, 삶은 계란 한 알, 호두 5알,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40년간 그 식습관을 지켜오셨고 80세가 넘은 지금도 강의 내용 전체를 암기해 학생들 앞에서 강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느냐는 단순히 건강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약 20% 이상을 소비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원 대부분이 당과 지방입니다. 문제는 그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공된 당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음식들은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해마의 활동을 억제해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음료,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있죠.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뇌세포 사이의 소통이 둔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억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대표적이죠. 오메가3는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며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셋째,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류를 개선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실제로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노인 집단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은 뇌가 하루를 준비하는 첫 에너지 공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모두 떨어지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회복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정확히 먹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과식을 피하고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뇌에선 정보를 정리하고 감각을 자극하는 소중한 활동으로 작용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뇌와 감정을 지키고 기억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일상적이고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 아직도 하루 한 끼를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뇌는 그 변화를 반드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걸을 수만 있어도 뇌는 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제가 가장 확신을 갖고 드릴 수 있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등산하던 분이었죠. 하지만 무릎 수술 후 외출이 줄고 1년쯤 지나자 가족들도 느낄 만큼 그의 말투와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고요. 이후 재활 운동과 함께 하루 30분씩 규칙적인 걷기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그의 표정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인지기능 점수 역시 현저히 회복됐습니다. 걷기와 기억력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이 치매 발생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걷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골고루 전달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촉진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뇌세포 생성을 돕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한 걷기는 단순히 운동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풍경을 보며 감각을 자극받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의 스트레스를 비웁니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감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하겠죠. 첫째, 리듬 있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굴리듯 걷는 것. 이런 리듬은 뇌의 알파파 활동을 촉진해 집중력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둘째, 야외에서 걷기를 권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울감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실내에만 있으면 계절감과 시간 감각이 흐려지기 쉬운데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셋째, 걷기 전과 후의 의식화도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을 몇 바퀴 돌 거야. 돌아와서 가족에게 오늘 느낀 걸 이야기해줘야지. 이런 목적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걷는 시간이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걷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지난날을 회상하는 루틴을 함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50에서 60대부터 이런 습관을 들인 분들은 70대 이후에도 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은 단지 뇌 속 정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 감정, 환경, 습관이 모두 연결된 결과입니다. 그 출발점이 걷기처럼 단순한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 좋은 날씨, 가벼운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일 아닌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 그날 기분이 나빴던 탓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은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감정은 기억의 저장과 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과 뇌 기능의 연결은 더욱 밀접해집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 둘은 신경회로상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그 감정이 해마에 직접 영향을 주어 정보 저장과 해상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간엔 몸의 위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지만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해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시냅스 연결을 약화시켜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우울증을 앓은 환자 중 다수가 기억력 문제를 동시에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고 식욕과 혈당 조절을 흐트러뜨려 결국 뇌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 기억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기복은 심해지고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반면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하는 순간 우리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기능을 지지해 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의 습관화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두는 것은 해결이 아닌 압축일 뿐입니다. 오히려 일기, 대화, 그림 그리기, 명상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뇌의 활성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해상의 루틴입니다.
잠자기 전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긍정 감정을 저장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기억의 회로를 단단히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음악과 취미 활동을 통한 감정 순화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감정을 정화하고 기억력 회복에도 좋은 자극을 줍니다. 특히 음악은 언어 기억, 정서 기억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 치매 환자들도 익숙한 멜로디에 반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우울증은 흔히 가벼운 기분 저하로만 인식되기 쉬운데 사실 이는 심각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필요할 땐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뇌가 외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방식은 곧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다시 꺼낼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삶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를수록 기억은 점점 뿌옇게 흐려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흐를 수 있다면 기억의 물길도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신경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뇌가 늙는 과정을 직접 보아왔죠. 그 과정에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잠을 잘 자고 잘 걷고 뇌를 자극하며 음식을 가려 먹고 감정을 돌보는 것, 이 당연하고도 평범한 습관들이 당신의 기억을 10년, 아니 20년도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뇌는 쓰면 강해지고 돌보면 회복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 하나하나에 의식을 담는다면 당신의 기억력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소중한 여정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꼭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